오늘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는 개인회생 파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월급이 있는 상황인데 500만원, 1000만원도 통장 안에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통장 1000만원 없이 살면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생활비로 충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0만원을 모아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제가 왜 1000만원을 모아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람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갑자기 부동산을 사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0만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습관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돈이 아예 0원이다 아예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1000만원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월급 한 2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걸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12달이면 80만원가량 모아야 되고, 근데 80만원 정도 모으는 게 내가 월 200 벌면서 그걸 모은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소비나 이런 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 진짜 거의 월세라든지 생활비나 카드값 내면 거의 다 나가고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 월급 통장에 있는데 왜 맨날 마이너스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답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월급을 꾸준히 받으면서도 통장에 500, 1000만원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정작 돈을 모아야지 생각을 해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1000만원이라는 벽이 넘기가 힘들어서 좌절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초기에 1000만원이 중요하고 어렵기도 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1000만원이냐? 2000만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500만원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1000만원이 아주 현실적인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려면 최소 몇 억이 필요한데 1000만원이 뭐 그리 대단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통장 잔고가 없는 분들에게는 1000만원도 엄청난 도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000만원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1000만원이라는 게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그걸 모으는 과정에서 생기는 습관이 더 크다는 거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 과정이 인생을 갱생시킬 수도 있다. 웃으면서 인생갱생이라는 이름을 활동 중인 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1000만원을 모으는데 실패를 할까? 분명히 월급 200만원, 300만원 매달 들어오긴 하는데 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리볼빙 같은 걸로 일단 막아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고 급여일이 들어온 돈이 바로 카드값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사시는 분들 주거비 엄청 크잖아요. 월세 보통 50만원, 관리비 10만원, 식비, 교통비 벌써 8, 90만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뭐 놀아야 되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야 되고 커피, 배달음식, 취미까지 즐기려면 매달 80만원 저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1000만원을 모으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사람의 습관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지출 패턴을 확실히 바꾸고 나면 절약을 일상화시키면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처음 1000만원이 지니는 상징성, 이걸 넘어서는 순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 3000만원까지 가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게임에서 초반에 레벨업이 힘들지 한 번 궤도에 오르면 점점 빨라지는 이치와 비슷하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 1000만원을 어떻게 모으면서 습관을 만들지? 그리고 습관이 왜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1000만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생기는 습관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1000만원 딱 맞춰 모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절약 습관을 갖게 되느냐 훨씬 이게 크다고 봅니다. 많은 경제 재테크 전문가들이 습관 형성에는 30일, 60일 혹은 90일 같은 숫자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1년 정도 목표를 잡고 꾸준히 절약 저축을 반복하다 보면 몸이 완전히 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안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 버는 분이 반드시 1년 안에 1000만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월 80만원의 저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쉽지가 않죠. 한 달에 생활비를 200만원 번다고 치면 120만원 이내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배달 음식, 잦은 외식, 무분별한 쇼핑 완전히 줄여야 되고 심지어 월세 원룸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는 극단적인 선택도 고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최소 생활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략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도 옛날에 해봤고 주변에서도 효과를 많이 봤던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강제 저축 시스템. 월급날이 되면 곧바로 일정 금액을 적금이나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를 해놔야 돼요. 손에 쥐고 나면 쓰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빼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강제저축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아예 안 먹으라는 게 아니라 배달 외식 주 1회 이하로 줄여라. 매일 배달시키면 식비가 엄청나게 나가게 될 겁니다. 식자재, 요즘에 유튜브에 레시피 많이 나오잖아요. 식재료 같은 거 사가지고 직접 요리하면 훨씬 저렴하죠. 처음엔 귀찮아도 몸에 익으면 집밥 스킬이 올라가서 그걸로 유튜브 레시피 영상도 찍어서 그냥 올려서 돈도 더 벌고 건강과 비용도 절약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세 번째, 소비 패턴을 체크해야 됩니다. 가계부나 어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달에 커피값을 15만 원이나 썼네. 배달만 20만 원? 이런 식의 숫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지출을 시각화를 하면 대폭 줄이는 동기가 생긴다니까요. 네 번째는 미니멀리즘 실천. 옷, 신발, 가방 쉽게 사들이지 말고 충분히 입고 다 쓰고 나서 새로 산다는 걸 원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어떤 친구나 주변에 보면 신발이 엄청 많아.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2년간 내가 한 번도 안 입었다? 그럼 버려야 돼. 이거는 과소비했다는 증거입니다. 있으면 좋겠다와 없으면 안 된다. 이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6개월, 1년 반복하다 보면 소비를 안 해도 충분히 살 수가 있구나 라고 체험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생활 패턴이 바뀌고 돈을 쓸 때마다 이게 과연 필요할까?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절약의 습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에 몸이 배면 어떤 게 달라지냐 한번 생각해 보자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30만원짜리 신발이나 가방을 고민 없이 질렀다면 이제는 저걸 사서 내가 얻을 이득이 뭐지?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30만원씩 있으면 내 적금액이 1000만원 달성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미래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은행 금리를 비교하거나 적금 특판 상품을 찾아본다거나 자연스럽게 금융 지식도 늘어나게 됩니다. 미래의 가치를 따져보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은행 금리를 비교하거나 특판 상품을 찾아보거나 금융 지식을 굉장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은행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어느 은행에서 어떤 금리를 주는지 공부를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ETF나 주식 배당이라든지 간단한 펀드 이런 투자 관심 영역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0만 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도 서서히 모아갈 수도 있고 내가 돈 굴리는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습관이 바뀌면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괜히 돈 모으는 습관만 들이면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1000만 원을 목표로 절약하는 스킬을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이 실제로 어떤 시드머니 역할을 해서 큰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최소 자금을 확보하면 인생의 선택지가 늘어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시드머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대로 씨앗 자금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 1000만 원만 있어도 제법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1000만 원이라도 손에 있는 상태라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가장 간단한 예로 직장인이 갑자기 온라인 창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즘에 스마트스토어나 블로그, 유튜브 같은 걸로 수익화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이걸 시작하려고 한다면 제품 샘플에 대한 사입비, 마케팅비, 장비, 영상 촬영하려면 카메라나 조명을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비용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거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하면서 포기해 버리거나 대출을 또 끌어다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엔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작게 시작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조금씩 투자 규모를 늘려볼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공부입니다. 혹시 기술학원이나 전문 자격증 과정을 들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대부분 최소 몇백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용접 기술을 배우는 학원, 프로그래밍, 부트캠프, 영어, 어학 연수 등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비 지원이 있긴 하지만 전액 커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생활비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결국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있으면 그래, 이걸로 몇 달 동안은 생활비 없이 마음껏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혀 돈이 없다고 한다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다? 저는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시드머니가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 딱 1,000만 원 정도 예치돼 있으면 회사가 좀 힘들어도 최악의 경우 몇 달은 버틸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무조건 눈치만 볼 필요 없고 때로는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이직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죠. 나에게 시간을 좀 주면서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모를 겁니다. 이건 꼭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커질수록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처음 1,000만 원 아예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버팀목이 생긴 상태로 가는 전환점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서 한번 경험을 하면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저축도 할 줄 알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있구나. 이건 단순히 돈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월급 22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신용카드 빚이 400만 원쯤 쌓였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처음에는 80만 원씩 저축을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첫 달엔 50만 원, 둘째 달엔 6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 봅시다 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줄이고 술자리를 자제하고 온갖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정리하고 거의 10개월쯤 되니까 카드빚 다 청산하고 통장에 300만 원 정도 만들어 놓게 되더라고요. 물론 1,000만 원까지는 멀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야 나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으시더니 1년 정도 지나서 1,000만 원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스마트스토어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보셨고 현재 매출은 월에 3,000만 원 더 큰 도전을 해봐야겠다. 의욕이 완전 충만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업에 관련된 걸 많이 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처럼 이것처럼 처음 1,000만 원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키 같은 존재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이 전부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이 없으면 애초에 시도도 하기가 어렵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갖기가 어렵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반드시 모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단계별 전략, 모은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이런 액션과 플랜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왜 1,000만 원이 왜 중요한지 말을 해드렸다면 그걸 모으면서 어떤 습관이 생기고 이 시드머니가 어떤 기회를 열어주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권해드리고 싶은 단계별 목표 설정 방식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부채 상황 파악 정리. 두 번째, 월 저축액 설정, 강제 자동이체입니다. 세 번째, 고정지출, 변동지출 점검 축소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적금이나 투자 상품을 선택하시고 모아야 돼요. 다섯 번째, 1년 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업한다든지 이 5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실행하면 수월하게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부채 상황 파악하고 정리하는 걸 얘기하자면 먼저 부채가 있다고 한다면 이자를 얼마나 내는지부터 확인하셔야겠죠. 만약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대부업체 고금리 빚이 있다면 저축보다 먼저 갚는 게 이득입니다. 이자를 10%에서 20%를 문다고 한다면 적금으로 들고 나서 4%나 5% 받아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금리가 더 높은데. 그래서 부채 상환 이후에 저축을 순서로 잡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한 번에 갚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저축액과 상환액을 병행하면서 점차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월 저축액을 설정해야 된다고 했죠. 강제 자동이체. 예를 들어서 초반에 50만 원씩 넣고 3개월 뒤부터는 60만 원씩 올릴 거야 하는 식으로 단계별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월급날이 되고 자동이체, 적금 통장 혹은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쉽게 써버리거든요. 그러면 강제로 먼저 빼놔야지 남의 돈으로만 어떻게 살아보자 이 모드가 되는 겁니다. 자동이체, 지출보다 저축 우선시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점검 축소. 자, 이제 지출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보통 지출은 고정지출, 월세 관리비, 각종 보험료, 기타 비용이 있죠. 근데 변동 지출이 있어요. 식비나 쇼핑, 문화생활 뭐 이런 게 있죠. 먼저 고정 지출부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한다면 이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 통신요금이나 보험상품이나 불필요하게 고가로 가입되어 있고 있는 점은 없는지, 자, 통신요금이나 보험상품 같은 게 너무 고가로 가입되어 있는 게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변동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배달, 커피, 쇼핑 이런 소소한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가계부라든지 엑셀 같은 거 이런 거 매월 매주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아꼈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눈에 보일 겁니다.
이 금액을 시각화하고 자꾸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네 번째, 적금 투자 상품 선택. 목돈을 모을 때 적금으로 떠올리지만 요즘은 이 배당주처럼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하는 상품이어야 됩니다. 고수익만 쫓다가는 오히려 원금 손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1000만원 달성이 더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만기가 1년인 적금이나 초보자용 ETF에 그러면 안정적으로 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정 추구, 조금 더 공격적인 지수, ETF 소액 배당주 이런 거. 다섯 번째, 1년 후에 운영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년 뒤에도 1000만원이 모인 시점에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 더 모아서 큰 부동산이나 경매, 점포 창업으로 자금 확대할지, 아니면 자기개발, 학원 등록을 하던, 자격증 공부를 하던, 해외 연수를 가던, 비상금과 소액 투자를 병행하던, 사업자금, 온라인 스토어라든지 유튜브 등 이런 거에 투자를 하든지. 사실 유튜브 같은 거, 카메라 이런 거 핸드폰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마이크는 있어야 돼요. 마이크가 이상하면 안 들려. 소리가 다 째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내가 투자해볼 수도 있겠죠. 어떤 길을 택하던 간에 처음 1000만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형성된 절약 습관과 금융기초 지식, 이런 좀 사업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자신감,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모드로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자, 시드머니가 열어주는 기회와 안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통장에서 1000만원 모으면 생기는 중요성과 습관을 바꿔놓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 1000만원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나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습관과 금융지식이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목돈이 생기면 시드머니로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계별 액션 플랜은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 1000만원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1000만원을 모으면서 습관을 다지고 이걸 발판으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 계기로 여러분들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생갱생의 정용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